더 파이팅에 관한 45가지 TMI.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 일보는 어느 날 타카무라 마모루라는 복서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건네받은 복싱 경기 비디오를 보게 되면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프로 복서의 입문, 주변의 수많은 라이벌들과 겨루게 되면서 주인공 일보의 성장을 그려나가는 만화가 바로 더 파이팅입니다. 주인공은 분명 일보이긴 하지만 주변의 조연들이나 라이벌들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이 특징으로 작가인 모리카와 조지는 등장인물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원작의 제목은 시작의 일보, 주간소년 매거진 1989년 43호에서부터 천년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연재되고 있는 현역 작품이며 현재까지 총 135권까지 출간되었고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누계 발행 부수 1억 부를 돌파한 인기 작품입니다. 작품이 100권을 돌파한 시점은 2012년이고 1000화를 달성한 시점 역시도 2012년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가 2016년 9월에 완결됨에 따라 일본의 주간소년 만화 잡지에서 동일한 제목의 만화로는 최장 연재의 작품이 되었다고 하고요. 더 파이팅의 뒤를 잇는 2위 작품으로는 명탐정 코난, 3위는 원피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총 3기까지 방영되었으며 2기와 3기는 부제가 추가되어 각각 뉴챌린저와 라이징이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1기 방영 이후 TV 스페셜 방영과 OVA도 발매되었습니다. TV 스페셜은 일보와 사나다 카즈키의 시합을 다루고 있고 OVA는 마시바류와 키무라 타츠야의 시합을 그려냈죠. 한편 작가인 모리카와 조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호평을 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그린 일보의 덴푸시롤은 입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2차원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했으나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며 작가 본인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더 화이팅이라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제목으로 1995년 10월 20일에 첫 출간되어 현재 134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제목인 더 화이팅의 유래는 일본판의 제목 밑에 있는 더 파이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책의 제목은 분명 더 화이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표기법인 더 파이팅으로 부르고 있고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은 2002년에 투니버스를 통해 2003년까지 방영되었으며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만화책과 다르게 더 파이팅이라는 외래어 표기법을 지킨 제목으로 방영. 2기는 정식 수입되지 못해 한국에서 방영되지 못했으며 3기는 애니플러스에서 수입하여 더빙판이었던 1기와는 다르게 자막 방송으로 방영해졌습니다. 국내판의 특이점으로는 만화책의 경우 캐릭터들의 이름이 원작과 똑같은 인물도 있지만 몇몇 캐릭터들은 일본어 한자를 그대로 음독하여 번역한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일보도 이 경우에 해당하고 아오키는 청목, 카모가와 관장은 압천, 미야타는 일랑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투니버스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1기는 한국 이름으로 로컬라이징 된 것이 특징으로 마모루는 천만우, 센도는 김선도 등의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작중 배경은 1990년대로 주인공 일보가 다니는 복싱도장, 카모가와 복싱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만화 내에서 등장하는 장소도 대부분 실존하는 장소들로 고라쿠엔 홀이나 료고쿠국 기관 등이 등장하고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만화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재가 계속 진행되어 실제 시간이 2000년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만화 안의 시간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 시간에 경향을 맞추다 보니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아 오류를 범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에는 있을 수 없는 DVD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요소는 국산 만화인 짱에서도 나왔던 모습이죠. 짱 역시도 90년대가 무대가 되고 처음에는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던 등장인물들이 짱 세계관에서 단 1년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대중화된 것을 볼 때 현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연재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재밌는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근황으로 일본은 복서를 은퇴하였으며 현재는 세컨드로 활동하고 있어 더 파이팅 독자들에게는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주인공이 계속 세컨드로 남아있을 리는 없으므로 일보가 링으로 다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이 많습니다. 작가인 모리카와 조지는 어린 시절 해리스의 선풍을 읽고 난 후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하며 이때부터 해리스의 선풍의 작가인 치바 테치야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모리카와는 처음부터 복싱 만화를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화가로 데뷔한 모리카와는 카즈야 나와 시그널 블루 등 그의 작품들이 잇따라 연재 중단을 당하며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이를 보고 있던 편집부 담당자는 모리카와에게 복싱 만화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추천했던 이유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기왕하는 거 잘하는 걸 해보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리카와는 복싱 만화를 그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동경하는 작가인 치바 테치야의 내일의 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담당자는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 라며 강력하게 모리카와를 설득했고 결국 모리카와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복싱 만화를 그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네일에 조화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처음 기획에서는 프로 복서의 이야기가 아닌 아마추어 복싱부의 이야기를 기획했다고 하죠. 이를 본 편집장은 프로복싱 이야기를 그려보라고 권유했으나 모리카와는 이를 거절. 편집장은 네일이 좋아 승부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모리카와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후 1년 동안이나 아마추어 복싱 이야기를 고집하며 1000페이지 가량의 내용을 수정했기에 초기의 더 파이팅은 지금과는 내용이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작가는 만화를 그릴 때 알기 쉽게 그리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만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전해지도록 이를 신경 쓰면서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더 파이팅 내에서도 TV 화면같이 대각선 위에서 링을 바라보는 구도로 그리는 것을 의식한다고 하며, 이렇게 그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다고 말했죠. 또한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멈춰져 있는 느낌이 없고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일보가 작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서는 마모루, 그리고 실제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복서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고요. 일보의 권투 스타일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이슨 계열이라고 작가는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재 초기에는 일본의 복서인 하마다 치요시라고 말하기도 했죠. 일보가 어성가게의 아들이라는 설정은 일본의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인 스하라 류이치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류이치는 1991년에 어선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은퇴했다고 하네요. 또한 일보를 상징하는 기술인 댐프시롤은 복서였던 잭댐시에서 유래된 이름이지만 실제로 잭댐시가 사용한 기술은 아니고요. 생일은 11월 23일로 일본의 휴일인 근로감사의 날과 같은 날인데, 여담으로 이날은 일본 한 해의 마지막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연재 200회 당시 인기 순위는 2위, 500회 기념에서는 1위에 등극했고 700회 기념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주인공의 인기를 굳건히 지켜냈죠. 타카무라 마모루의 외모상 모티브는 작가의 실제 친구인 다카무라라는 친구가 모델이긴 하나 실제로 그 친구는 마모루와 같은 호방한 성격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마모루의 성격 모티브는 복서인 노베르토 두란이라고 하죠. 작가는 애당초 미들급은 일본이니 감히 넘볼 수 없는 체급이자 일종의 성역으로 아무리 마모루가 천재라고 할지라도 미들급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마모루의 세계 도전은 전례가 있는 주니어 미들급으로만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케하라 신지가 WBA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이 소년 만화가로서 잘못되었다고 반성한 후 마모루가 꿈의 육체급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것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성인 타카무라에서 타카는 매를 뜻하며, 이에 맞게 그의 대전 상대인 브라이언 오커와 골드 이글 역시도 같은 맹금류라는 재미있는 점도 있고요. 이후로도 마모루의 상대는 전부 동물의 이름이 들어간 대전 상대들로 구성되기도 했죠. 인기 순위는 200회 기념에서는 5위, 500회 기념에서는 3위, 700회 기념에서는 2위로 점차 순위가 상승해서 일보 바로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일랑의 파이팅 스타일의 모델은 슈거 레이 레너드, 이는 작중에서 일랑이 가장 존경하는 복서기도 하고요. 외모의 모티브는 타카하시 나오토라고 하네요. 초창기 당시 외모의 모티브는 드라마에서 불쾌한 남자 역을 맡았던 배우 요시다에 이사쿠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재수없는 단역일 정도로 설정해두고 일보와의 첫 번째 스파링 이후 퇴장할 캐릭터였지만, 일보에게 적합한 복싱 슈즈를 직접 골라준 의외의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인기를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보의 라이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시바와 펼친 시합은 슈거 레이 레너드와 토마스 헌즈의 실제 시합이 모델이라고 하며, 작가는 이 시합에서 일랑이 마시바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보와 맞붙었어도 패했을 거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인기 순위는 각각 1위, 2위, 3위로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캐릭터들에게 인기 순위가 차츰 밀렸습니다. 샌도의 캐릭터 모델은 현역 시절 나니와의 로키라는 별명으로 활약했고, 은퇴 후에는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 프로 복서 아카이 히데카즈와 샌도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스매시의 창시자인 프로 복서 도노반 러독. 재밌는 것은 러독이 타이슨과 2번 맞붙었다는 것인데, 타이슨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보도 샌도와 2번 맞붙었고요. 타이슨과 러독의 실제 경기 결과처럼 샌도도 일보에게 2번이나 패했죠. 작가는 일보와 샌도의 패더급 타이틀 매치를 더 파이팅의 최종화라고 생각하고 그렸다고 하며, 그에 걸맞은 명승부를 펼쳐냈고, 팬들도 샌도와 일보의 타이틀 매치를 최고의 명경기 1위로 뽑는 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만화 내에서도 나니와의 호랑이 혹은 나니와의 로키라는 별명으로, 여기서 지칭하는 로키는 영화 로키의 주인공 로키 발보아가 아닌 실제 복서였던 로키 마르시아노로서 샌도가 가장 존경하는 복서라고 합니다. 인기 순위는 7위, 6위, 4위로 점차 인기가 상승하는 중이며, 연재가 계속됨에 따라 일보의 진짜 라이벌은 일랑이 아니라 샌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불그의 이름은 러시아로 늑대를 뜻하는 데서 유래, 모델은 러시아의 전 프로복서 유리 아르바차코프와 영화 로키4에 나온 구소련 북적의 복서 이반 드라고라고 하고요. 인기 순위는 200회 연재 기념 당시는 3위, 500회에서는 4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700회 기념에서는 8위로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나오지 못한 부분이 팬들에게서 점점 멀어져간 느낌이네요. 작중 세계 최강의 복서인 리카르도 마르티네스의 모델은 멕시코의 복서이자 전승무패의 기록으로 은퇴한 멕시코의 복서 리카르도 로페즈로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중에서 마모루 다음으로 가장 강한 복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69화에서 일보의 방에 걸려있는 포스터에는 리카르도가 피포피 넘버원이라고 명시되었죠. 골드 이글의 모델은 멕시코계 미국인 복서인 오스카 델라 호야이며 작가는 타카무라 마모루와 오스카 델라 호야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발상이 떠올라 골드 이글이란 캐릭터를 만들어 마모루와 타이틀전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합을 그리면서도 딱히 시합의 결과를 정해두고서 그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골드 이글의 모델이 오스카 델라 호야이니만큼 상대가 너무 강하다, 이건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마모루의 타이틀전을 그렸다고 하네요. 자, 더 파이팅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